네, 안녕하세요. 우리 5장의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이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운동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물체에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 어떻게 물체가 운동을 할지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5.4절에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5장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요거 이제 결부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뭐 주어지는 좀 추가적인 뭐 이론과 또는 예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보면서 좀 이렇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힘의 개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단 뭐 개념이니까 쉽게 알 수 있겠죠. 여기 쭉 넘어가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운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운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여기 이 달이 지구 주위를 돌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그 힘에 의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달이나 지구의 운동 이런 건 특히 이제 지구의 운동이 바뀌겠죠. 또는 달 그 힘이 이제 달에게도 다시 전해지면 달이 운동이 바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접촉력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접촉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접촉해서 가해지는 힘이 바로 이제 접촉력이 되는 거예요. 접촉해서 가해지는 힘. 그런 다음에 이제 장힘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영어로는 field force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 장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 뭐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바로 장힘은 그 원천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장이 돼서 이 장에 의해서 힘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장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드 포스라고 하는 뭐 두 개 합성어라고 생각해도 되고, 필드도 있고 포스도 있고, 우리 필드 포스 같이 이제 부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힘의 종류 중에 접촉을 해야지만 생겨나는 힘이 있고, 접촉하지 않아도 본래 이제 존재하는 공간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필드 포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 보시고요. 이제 주어져 있는 다른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힘의 종류가 여기 계속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88페이지 아래쪽에 가보면 힘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기본, 자연에 존재하는 기본 힘이 있어요. 기본 힘. 원래부터 이 자연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인데, 이건 접촉력은 기본 힘이 아니죠. 접촉했을 때만 작용하는 힘이니까. 기본 힘은 항상 이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이라든지 전자기력, 강력, 양력, 요게 기본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뭐 만유인력, 중력 이렇게 얘기하죠. 2번에 보시면 이제 전하들, 전기력이에요. 전기력. 전하를 가진 물체 또는 그 전하, 뭐 양전하도 있고 음전하도 있겠고, 또는 자기력, N극S 또는 전류에 의한 힘 이런 것들이 다 전자기력이 되고, 이제 아원자 입자들 사이 그랬는데, 아원자라고 하는 건 원자 이하의 수준이라는 얘기죠.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들 그 영역에서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는 강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력.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강력은 바로 핵력을 얘기해요. 핵력. 핵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핵력에는 강한 핵력이 있고 약한 상호작용력도 있어요. 양력도 이게 핵에서 작용하는 힘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핵력 그러면 강력을 얘기하고, 양력은 이제 베타 붕괴라고 하는 방사성 붕괴 과정에서 붕괴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붕괴가 이제 여러 가지 붕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방사성 붕괴 중에서 베타 붕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타 붕괴를 일으키는 힘이 바로 이제 양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우리 일단은 중력을 많이 다룰 거고, 전자기력에는 친숙해져 있죠. 중력이나 전자기력에는 친숙해져 있는데, 이 핵력, 강력이나 양력에는 친숙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이 현상들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 본래 자연에 존재하는 이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9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가보면, 힘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힘의 벡터적인 성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벡터적인 성질은, 이제 벡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죠? 벡터는 어떤 공간상에서 크기나 방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크기와 방향을. 그런데 이 바로 힘이 벡터가 됩니다. 힘이 벡터. 이 벡터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 벡터의 줄임말이 그냥 힘이에요. 힘은 본래 벡터기 때문에 힘 벡터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 벡터인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벡터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지 않아도 당연히 벡터겠거니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요것이 이제 적용되는 그림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철 저울이에요. 어떤 물체를 이제 매달아서 힘을 가하면 그 힘의 크기가 여기 용수철 저울 눈금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힘이면 힘이 얼마인지가 미리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그래서 잘 정량이 되어 있는 그런 저울입니다. 힘을 더 큰 힘을 주면 이제 저울 눈금이 더 큰 힘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두 가지 힘을 줬어요. F1과 F2.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이제 벡터 합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죠. 이렇게 가해지는 힘, 이렇게 가해지는 힘, 두 개의 서로 수직한 힘이 더해지면 수직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형태의 크기와 방향이 이 F1과 F2를 더한 합력이 되는 겁니다. 합력. 이거 이제 벡터의 합에서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던 거고 다 공부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더해서 도형을 보면 삼각형이나 평행사변형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합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보시고 지나가기로 하죠. 자, 이때 이 뉴턴의 제1법칙이 이제 5.2절에 처음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법칙이 하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뉴턴의 제1법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관성틀이라고 하는 뭐 좀 어려운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요거에 대한 용어 살펴보는데 이 관성의 이 뉴턴의 제1법칙이 이제 관성의 법칙이에요. 다른 말로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뉴턴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다. 그래서 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관성이 무엇인지가 이제 우리 교재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하나씩. 그 다음 페이지로 가봐야겠네요. 이제 페이지 90페이지로 가보면 관성의 법칙, 뉴턴이 운동 법칙을 만들어요. 운동에는 이런 자연에는 이런 특별한 법칙이 있다. 이게 이제 운동의 법칙인데 이게 뭐냐면 제1법칙은 뉴턴의 제1법칙이에요. 그게 그냥 이게 이름이에요. 뉴턴의 제1법칙인데 한 물체가 다른 어떤 물체와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그랬는데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읽어봐야 되는데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특별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물체도 마찬가지예요. 물체와 다른 물체 그랬는데 이 물체는 기본적으로 점이에요. 점 크기가 없는 그 점이면서도 질량은 가지고 있어요. 질량. 그래서 크기는 일단 우리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걸 점입자라고 합니다. 점입자. 점은 점 형태의 크기가 실제 없는 거죠. 부피가. 자, 상호작용인데 어떤 물체와 다른 물체가 있으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물리학에서의 상호작용은 그냥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힘. 같은 말이에요. 물리학에서 상호작용 그러면 힘이다. 힘을 가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죠. 어떤 물체와 다른 물체 A와 B가 있는데 물리학에서는 이 A와 B가 존재하면 서로 상호작용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상호작용을 하는데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그랬으니까 어때요? 이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실제는. 하지만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정한 결과가 뭐냐면 B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B가 아예 없어요. A만 있어요. 우주에 나 혼자만 있어. 뭐 이런 거랑 같이 또는 B는 있긴 있는데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A와 B 사이의 거리 이걸 R이라고 합시다. R이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죠. R이 무한대가 아니면 상호작용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상호작용을 안 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어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무한대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게 이제 상호작용하지 않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그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는 기준틀이 존재한다.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예. 자,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이 물체는 자, 말 그대로 어때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 가속도는 기호 A로 표시했었죠. 가속도 벡터가 0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가 있다. 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특징이에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가속도도 0이 된다. 힘은 우리가 기호 F 벡터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힘이 0이면 이런 뜻이에요. 힘이 0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이 되는 기준틀이 존재한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기준틀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틀을 관성 기준틀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냥 관성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성계. 우리가 inertial frame of reference 또는 reference frame이라고도 합니다. inertial frame of reference. 그래서 관성 기준계 또는 간단하게 관성계예요. 관성계. 관성계란 무엇이냐? 그 물체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관성계에 있는 물체들은 가속도가 얼마라고요? 0이 되는 그런 세상을 관성계, 그런 우주, 그런 시스템이죠. 시스템. 그런 프레임. 그죠? 프레임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틀. 그런 틀을 우리가 기준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틀을 기준틀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기준틀을 관성 기준틀이라고 하고 이런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이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뉴턴의 운동의 제1법칙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기준틀은 이런 관성 기준틀이다라고 제시해 주는 겁니다. 말이 어려운데 실제 뜻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존재하는 물체들은 힘을 받지 않으면,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0이 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뉴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을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해봤나요? 예. 자, 뉴턴은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준틀이 있냐? 있습니다. 그런 기준틀을 비관성 기준틀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은이 뭐예요? 바로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기준틀을 비관성 기준틀 또는 비관성계라고 하는 겁니다.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없는데도 가속도가 있어요? 비관성 기준틀입니다. 아시겠죠? 그 관찰자가 있는 세계죠. 그럼 언뜻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관성 기준틀이냐, 즉 관성계냐, 비관성계냐 애매모호하죠. 관성계냐, 비관성계냐.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 우주 속에 있는 관찰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게 뉴턴이 제시해준 하나의 어떤 뭘까요? 관점이라고 할까요? 뉴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관성 기준틀이라고 먼저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성 기준틀인지 비관성 기준틀인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바로 관찰자,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으면 이걸 관찰하는 관찰자가 있겠죠. 그 관찰자의 운동계가 관성계냐 비관성계냐가 정해지는 거지 대상이 사실 정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되게 어려워요. 좀 철학적인 논구를 여러분들이 철학을 좀 공부를 해줘야지만 이걸 좀 알 수 있을 텐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기준계는 관성 기준계입니다라고 뉴턴이 알려줬다. 이렇게만 생각하자고요. 예, 됐어요. 지나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돼요. 내가 다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예, 읽어보시고 모르는 것 같이 동료들하고 좀
이렇게 이제 고민을 나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시간이 좀 한 5분 정도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관성계, 비관성계에 대한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어렴풋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91페이지로 가보는데, 뉴턴의 제일법칙은 이미 얘기한 거예요. 관성 기준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풀어 써보는 겁니다. 말이 아까 어렵다고 했어요. 말이 어려우니까 좀 풀어 써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뭐냐.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예요. 관성 기준계에서 볼 때.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관찰자에 대한 개념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볼 때는 누가 보는 거예요? 관찰자가 보는 거죠. 관찰자가 관성 기준계에 있다고 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외력이 없어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없다. 그럼 두 가지 지금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관성 기준계에서 이거는 이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경. 그리고 외력이 없다면 가정이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그 운동 속도를 유지해서 계속 유지. 이게 바로 뉴턴의 제일법칙인데 앞에서 했던 거죠.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공부했잖아요. F가 0이면 A는 0이다. 그러면 이 둘 사이 관계는 뭐겠어요? 그 F가 0이 아니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F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죠? 0이 아니면 A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0일 때는 이미 이렇게 제시가 됐거든요. 그럼 0이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추측을 하는데 0이 아니면 A도 0이 아니게 됩니다. 아니게 돼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뉴턴의 제1법칙을 표기해 보면 뉴턴의 제일법칙은 지금 요 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얘기만 지금 여기 있는 문장은. 근데 사실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요것도 들어간다고요. 이건 뉴턴의 제일법칙은 아니지만 요 개념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문장 안에.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F가 0일 때에만 only 이거일 때 just 그죠? 이거일 때에만 A는 0이다. 또는 A가 0이라는 얘기는 F도 0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렇게. F가 0이면 A는 0. 또는 반대로 A는 0이면 F도 0이 된다. 다른 말로 F가 0일 때에만 A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공부해야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철학. 자, 좀 어렵지만 일단 아주 간단한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물체의 특징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자, 여기 돌멩이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돌멩이. 이 돌멩이는 힘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돌멩이한테 물어봐야죠. 너 힘을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돌멩이가 대답을 했어요. 나는 힘을 받고 있다.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란 얘기예요? 0이 아니란 얘기고 힘을 받고 있지 않다면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0이면 가속도가 항상 0인 상태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물질의 특징을 바로 관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관성의 제일법칙, 뉴턴의 제일법칙,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언제? 당연히 관성 기준계에서 볼 때. 비관성 기준계가 있어요. 비관성 기준계가 있는데 관성 기준계에서 볼 때만 그런 겁니다. 그럼 비관성 기준계에서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비관성 기준계일 수도 있고 관성 기준계일 수도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관찰자에 의해서. 관찰자에 의해서. 자, 좋습니다. 자, 다음 힘의 정의라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여기 나오네요. 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힘은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바로 페이지 여기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0이 아니면 가속도가 0이 아니게 되니까 운동 속도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제2법칙에 요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1법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물질들이 관성기준계에 있다면 관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5.3절인데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이제 어려워요. 그렇죠? 쉽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렵게 얘기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 물리적인 문장 이걸 읽었을 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길러야겠다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예. 더 쉽게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럼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 자, 관성의 법칙인데 이게 뉴턴의 제1법칙이죠. 관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0이면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계속 정지되어 있고, 힘이 0이면 물체의 속도가 있을 때 힘이 0이라면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관성은 운동 상태를, 다른 말로 이건 속도죠.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건 속도 벡터를 유지하려는, 바꾸지 않으려는 고집이에요. 고집. 이런 고집을, 이런 특성을 자연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관성이라고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물체는 관성이 클 수도 있고 어떤 물체는 관성이 작을 수도 있겠죠. 모든 물체가 똑같은 크기의 관성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관성을 그럼 얼마나 크고 많이 갖고 있는가? 그래서 관성의 크기, 관성의 양, 그죠? 또는 크기, 이거를 우리는 간단하게 질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질량이 뭐예요? 1kg의 물체가 있어? 이 얘기는 뭐야? 이 물체의 관성의 크기가 1kg이야. 질량은 1kg이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질량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돌아가면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뉴턴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이 우주 물질에 대한 관념, 이걸 우리는 지금 이어받고 있는 거고, 그 용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거에 동의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질량은 물질의 기본적인 특성이 되는 겁니다. 물체의 속성이다. 쭉 읽어보시고 이거에 대한 단위가 SI 단위, 국제 단위에서는 킬로그램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킬로그램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넘어가 봅시다. 이제 1kg, 2kg이 바로 이런 얘기였구나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5.1식에 그럼 힘을 가했다고 해보자고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여기 힘을 가해 봅시다. 자, 이게 이제 힘 벡터예요. 힘 F를 이렇게 가하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그 똑같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 여기 이제 예를 들면 하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힘의 크기는 안 나왔는데 물체의 힘을 뭐 지금 5.1을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뉴턴의 제2법칙에 가면 이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단원이 지금 질량의 단원인데 사실 5.1절을 설명하는 건 5.1식을 설명하는 건 너무 앞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가속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뉴턴의 제1법칙은 F가 0이면 뭐라고요? A도 0이다라는 얘기예요.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요것만. 그죠? 그럼 나머지는 뉴턴의 제2법칙에 가서 얘기하자고요. 가봅시다, 그러면. 5.4절로 바로 가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힘에 대해서 좀 뒤에서 더 다 같이 얘기하죠. 5.4절 뉴턴의 제2법칙을 보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5장에서 이것만 알면 다 돼요. 이거 뉴턴의 제2법칙만 알면 아주 간단하죠. 이것만 알면 돼. 근데 이걸 못해, 여러분들이. 예. 그 이유는 우리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 내용, 세부적인 내용들의 적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용은 간단해요. 적용은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문제 좀 풀고 이러면 적용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은 알아야죠. 내용은. 그죠?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 여기 쭉 이렇게 뭐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쭉 넘어가시고 뉴턴의 제2법칙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5.2식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5.2식에. 그럼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물체에 이제 힘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그 물체에 여기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 좀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요. 이 물체의 힘을 요렇게도 힘을 가할 수 있고 요렇게도 힘을 가할 수 있고 요렇게도 뭐 요렇게도 힘을 이렇게 가할 수 있겠죠. 각각의 힘에 이제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F1, F2, 얘는 F3, F4라고 하자고요. 또 4개 F4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힘을 다 더해야지만 이 물체, 우선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물체. 질량이 M인, 이거 다 기호로 쓴 거죠. M인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여러 개일 수 있는데 그 힘을 다 더한 힘, 그걸 이렇게 표시해요. 합력, 시그마. 시그마는 수학에서 더해라 이런 얘기죠. 뒤에 있는 F들을 다 더한 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합력이라고 합니다. 합력.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합력은 그 물체의 질량과 뭐랑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 요게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F는 ma. 외워둘 것도 없어요. 너무 간단해. F는 ma. 그죠? F는 ma. 좀 따라해 보세요. 네. F는 ma. 그죠? F는 ma. 요거만 알면 끝이에요. 끝.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못해요. 예. 왜 못하게 되는지 한번 볼 텐데 F가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F 오른쪽으로 힘이 이렇게 가해졌어요. 질량 M에 그러면 가속도도 여전히 오른쪽 방향이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지 아직 해줍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량이 2kg이라고 하죠. 2kg. 이 힘은 단위가 10, 단위가 뉴턴입니다. 뉴턴. 이렇게 대문자 N으로. 가속도는 단위가 얼마라고요? 라고 하면 이제 가속도는 여기서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식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A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A는 M분의 F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럼 M은 얼마라고요? M은 2kg. F는 10N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N의 뉴턴은 힘을 보니까 힘은 뭐 곱하기 뭐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그럼 단위를 보면 단위 왼쪽의 단위는 힘의 단위는 뭐예요? 힘의 단위는 뉴턴을 쓴다고 그랬고 오른쪽도 똑같은 단위여야겠죠? MA에서 오른쪽. 그런데 얘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쓰고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쓰죠. 그럼 좌우 단위도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거고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요거를 우리는 대문자 n으로 쓰고 읽을 때 뉴턴이라고 읽는 거예요. 뉴턴. 지금 무슨 법칙하고 있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 그래서 뉴턴이라고 이름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지워져 버렸네. 네, 다시 한번 F는 MA 단위를 이거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예요. 뭐 다시 쓸 것도 없고 일단 F는 MA 한번 외우고 다음 페이지 90 몇 페이지죠 이게? 예. 9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쭉.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이제 알짜임이라고 했는데 합력 알짜임 같은 얘기죠.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들을 다 더한 것 알짜힘. 영어로는 알짜가 바로 네트죠. 네트 포스라고 합니다. 네트 포스 알짜힘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 5.3식에 보면 X축, Y축, Z축으로 다 분해를 해놨습니다. 벡터라고 그랬죠. 벡터니까 X방향으로 작용한 힘에 의해서 X방향의 가속도가 생겨나고 Y방향으로 가해진 힘에 의해서는 Y방향의 가속도가 생겨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X축, 얘를 Y축이라고 이렇게 이제 좌표축을 만들어 두자면 이제 수직이에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수직이 되는 Y축이 이렇게 있는데 힘이 이렇게 가해졌다고 치자고요. 힘이 이렇게 이런 힘이 가해졌다고 치자고요. F. 그럼 얘를 이제 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삼각형 만들어서 사각형 만들어서 분해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크기는 F의 Y 크기. 그죠? 요 크기는 F의 X 크기. 이렇게 이제 분해한다고요. 분해. 그러면 이 FY는 MAY, FX는 MA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F는 그냥 MA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좌표축 분해해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벡터적인 특징을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3장 4장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고 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예. 자, 단원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바로 아래 단원 이 단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단위. 예. 힘의 단위는 뉴턴 뭐 같이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뉴턴 대문자 n으로 쓰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바로 1뉴턴이 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아마 파운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파운드 lb로 씁니다. lb 1파운드는 1 슬러그 곱하기 피트 퍼 세크 제곱인데 요게 킬로그램 대신에 슬러그 미터 퍼 세크 제곱에 대신에 이제 피트 퍼 세크 제곱 이거 영국이나 미국에서 쓰는 단위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단위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쓰고, 물론 이제 공학을 한다거나 이러면 쓸 수 있겠죠. 외국인들하고 같이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하지만 그때도 바람직한 건 파운드를 쓰는 게 아니라 뉴턴을 써야 돼요. 공통적인, 지금 과학자들도 무게나 힘 얘기할 때는 뉴턴을 쓰지 파운드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서로 이제 오해를 하죠. 당신 몸무게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나는 뭐 500뉴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500파운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시죠? 여기 보면 1뉴턴은 4분의 1 파운드예요. 그래서 1파운드는 약 4뉴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무게가 얼마야? 그런데 500이요. 그랬을 때 500파운드? 500파운드 그러면 엄청난 무게가 되나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네. 일단은 이제 뉴턴에 좀 집중을 하고 요거 이런 문제는 일단 이렇게 가속되는 합기폭 이렇게 있는데 F1과 F2가 이렇게 이제 힘이 가해져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F1 여기 F2 힘의 방향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럴 때는 F1도 XY 먼저 분해하고 F2도 먼저 분해를 합니다. 분해해서 수학적으로 구하던가 아니면 이거 작도하세요. 작도 이렇게 해서 작도 평행삼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 80도잖아요. 여기도 80도로 이렇게 작도를 한 다음에 대각선을 쫙 이어버리면 여기 두 개를 합한 거라고요. 합벡터. F1과 F2의 합벡터.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려서 하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손으로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분해해야죠. 분해. F1도 X축, F2도 X축, Y축으로 다 분해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죠. F1의 X방향 성분, F2의 X방향 성분을 더하면 전체 합의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 Y방향 성분 더해서 전체 Y방향 성분.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요건 X방향 성분, 요건 Y방향 성분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대각선. 근데 대각선의 크기는 뭐겠어요? fx의 제곱의 크기. 피타고라스 정리 잘 하잖아요. 자, fx fy. 그래서 뭐 물리학의 수학은 어려운 게 기하학에서 어려운 거 없고 피타고라스 정도만 잘 알면 됩니다. 사인 코사인 정도만 이렇게 해서 다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 잘하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배우세요. 예. 그래서 A는 n분의 F 이런 식으로 이제 X축, Y축 다 구해낼 수 있고 요거 X축, Y축 했으니까 제곱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X축, Y축 제곱 해주면 A가 구해지겠죠. 요거 X축, Y축 성분 이렇게 해서 실제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까지 다 구해볼 수 있습니다. 요거 그죠?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건 바로 X방향, Y방향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탄젠트 세타는 X방향의 크기분의 Y방향의 크기. 여기 이제 세타일 때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됩니다. 크기와 방향. 요게 이제 벡터니까요. 그렇죠? 자, 됐고요. 우리 이제 다음 넘어가 보죠.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5절 가보죠.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아직 뭐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네요. 중력과 무게 그랬는데 중력도 힘이고 무게도 힘이에요. 둘 다 힘입니다. 중력과 무게. 자, 여기 파란색으로 좀 바꿔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5.5식과 5.6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지구.
지구에서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 이걸 이제 중력이 되는 거죠. 중력. 지구에서 이거 뭐 이게 지구죠?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할까요? 물체를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무게가 있겠죠. 이 사람의 무게 얼마예요? 무게. 나는 무게가 뭐 예를 들어서 좀 거구라고 할까요? 100kg이야. 좀 너무 무겁네요. 그런데 이거는 무게가 아니라 사실 질량이죠. 질량이 100kg이야. M은 100kg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M은 100kg. 그런데 이 질량을 가진 사람이 지구에 있으면 지구가 우리 사람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야? 그거를 F치라고 쓴 거예요. 이게 F치답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중력이라고 하죠. 중력이 얼마야? 무게가 얼마야? 중력, 즉 무게 같은 말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m의 g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g가 뭐냐면 내가 공중을 한 발짝 푹 뛰었어요. 그럼 하늘을 날고 있겠죠. 붕 떠서 위로 올라가는 중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겠네요. 그렇죠?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죠. 지구가 여전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다시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려고 합니다. 즉 아래 방향의 힘에 의해서 아래 방향으로 우리는 가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의 가속도가 얼마냐? 그걸 우리는 g라고 쓴다고요. 기호 g. A는 g이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의 가속도죠. 이 사람의 가속도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한 가속도인데 그거를 기호 g라고 한다고요. 방향은 어디예요?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지구 중심 방향. 돌멩이가 하나 공중에 떠 있어요. 돌멩이. 그죠? 이 돌멩이는 중력을 당연히 받겠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 힘에 의해서 어디로 가속한다고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을 한다고.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 기호 G로 표시한다고요. 기호 G. 그래서 G 벡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G 벡터라고 쓰는 거는 그렇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일단은 그냥 G이다. 크기가 G이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F는 MA라고 했으니까 여기 적용하게 되면 F는 MG 되겠네요. A 대신에 G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물체에 가해지는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이런 힘이 항상 가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예. 그래서 방향은 당연히 지구 중심 방향일 테니까, 지구 쪽 방향일 테니까 방향 빼고 써도 이제 되겠죠. MG 생각하면 F는 MG. 예. 됐어요. 이렇게 보시고 쭉 넘어가 보는데 우주비행사 슈미트가 이게 뭐디요? 달인가요? 달? 이렇게 이제 달에 있는 여러분들 우주비행사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되고 싶어요. 되고 싶습니다. 우주에 좀 가보고 싶은데 제가 죽기 전에 아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당연히 가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다시 보면 G에 의존한다. 무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mg라고요. mg니까 뭐에도 의존해요? m에도 의존하고 G에도 의존한다. 무게는 중력, 가속도, G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질량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는데 여기 지구 표면에서는 G가 얼마냐면 대략 9.8 정도 됩니다.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우리가 살고 있는 큰 지구 표면에서는 물론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충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의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중력에 의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름도 간편하게 중력 가속도라고 지어요. 자,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다. 자, 그런데 질량이 70kg인 사람이 이런 곳에서 있을 때 무게는 그럼 얼마가 돼요? 686이 됩니다. 왜냐하면 70 곱하기 9.8 해주면 되니까 단위는 뭐라고요? F mg 뉴턴이라고요. 이건 뉴턴이 뭐였어요? 뉴턴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으니까 70kg 9.8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해서 그냥 686 뉴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자기 본인의 중력 구해볼까요? 본인의 무게. 여러분 자기 자신의 무게는 얼마인지 그럼 내 질량의 9.8을 곱한 뉴턴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이런 거 써야 안 써요? 일상에서는 안 쓰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다른 문과 다니는 친구한테 너 요즘 무게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얘가 왜 나한테 무게를 묻지? 그러면 나 그대로 해서 70kg이야. 이러면 이제 속으로 이제 물리를 안 배웠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문과 다니는 사람하고 이런 거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이건 우리끼리 논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과끼리, 공과끼리, 또는 여러분들끼리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점점 관심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뉴턴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관성 질량, 중력 질량 요런 얘기가 있는데 결론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들의 질량이 70kg이라고 합시다. 뭐 결론보다는 예를 먼저 얘기하죠. 내가 우주에 나갔어요, 우주에. 물론 지금도 우주에 있지만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주에 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무섭나요? 우주에 가 있으면 무섭나요? 예. 어쨌든 우주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질량은 얼마가 돼요? 여전히 70kg이에요. 뭐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았다면 여전히 70kg입니다. 그럼 내 질량을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내 중력이 없는 우주에 착 나가 있으면 질량을 확인할 수 없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돌멩이라고 합시다, 돌멩이. 여기 돌멩이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텅텅 빈 우주에 너랑 나랑 둘만 나가 있어요. 돌멩이와 나 둘만. 그럼 돌멩이도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고 나도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럼 돌멩이의 무게가 얼마예요? 무게가. 이때는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지구가 있어야지만 지구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중력을 무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구가 없어지면 무게가 없어지겠죠. 지구에 의한 무게가 없어지는 거죠. 지구에 의한 중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구가 없으니까. 하지만 힘은 가해볼 수 있겠죠, 이물체에. 돌멩이를 잡고 내가 던져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던지는 동안에는 힘이 가해집니다. 그럼 그 힘이 얼마냐? 힘을 구한 다음에 MA라는 식에 넣어주면 얘의 가스 질량이 구해지겠죠. 응? 힘을 얼마 줬어. 그랬더니 가속도가 얼마가 나왔어. 그러면 질량이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구해진 질량을 관성 질량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관성 질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해서 질량을 구해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중력 질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힘을 가해 보는데 그냥 힘이 아니라 특히 중력을 가해 본 겁니다. 그럼 중력을 가해 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구로 가져오면 되겠죠. 지구로 가져오면 지구에 의한 중력이 가해지니까 지구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가 얼마인지 측정하면 사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지구 중력에 의한 거니까 F가 mg가 되겠고 A는 그냥 g가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뭐가 남아요? 그대로 역시 m이 남겠네요.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특히 가해지는 힘을 중력을 가해서 뭐 질량을 측정한 경우라고 하자면 그때는 중력 질량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마치 되게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봐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뉴턴의 제3법칙인데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얘기했어요. 왜? 5장은 뉴턴의 제2법칙만 알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 얘기했으니까. 일단 5장은 다 공부했다고 치고, 제3법칙은 이제 보너스.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우리 2차 시에 해서 뉴턴의 3법칙 보도록 합시다.